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이제 마지막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에 있습니다. 여기 인터뷰에서 21세기 첨단 과학기술 실크로드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희망한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여기에는 고려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동포들이죠. 이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굽니까? 홍범도 장군입니다. 그런데 홍범도 장군 위에는 지난 2021년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잘 모시겠다. 근데 그때는 굉장히 반대했었거든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을 모셔간다고 하니까. 그랬지만 국가 차원에서 모셔간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양해를 해서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모셔온 후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홍범도 장군을 빨갱이 취급한 것이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독립운동가이고 해방 전에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을 빨갱이 취급하고 이분의 흉상이 있는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흉상을 다른 데로 옮기겠다 이러면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무리를 빚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그 동포들 앞에서 뭐 간담회 한답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적대감만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적대감을 갖고 있는데 물론 거기 전에 동원된 사람들이니까 입틀막 당할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여기 가면 그냥 그쪽 대통령이나 만나보고 올 일이지 그분들한테 우리 고려인들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분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했다고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홍범도 장군 형상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직도 어디로 갈지 몰라서 지금 보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독립운동을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친일파들이나 할 일입니다. 친일파는 그럴 수 있죠.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이완용이를 비롯한 그리고 이완용 후손들 지금도 친일파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부 내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독립운동 한 사람을 악마화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동포들 앞에서 초청 간담회를 한답시고 이런저런 말을 하고 뭐 관심을 갖겠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얼마나 환영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은 그 홍 장군의 그 묘역이 있던 그 묘역에서 우리나라로 유해가 옮겨왔기 때문에 그 묘역 타에 작년 11월에 홍범도 기념 공원을 만들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런 것은 거꾸로 가고 있으면서 중앙아시아 방문한다고 폰만 잡으면 그게 외교입니까? 그쪽에 있는 우리 고려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면 그 정부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밖에 나가는 게 오히려 외교가 아니라 망쳐먹는 거예요. 나라를 훨씬 더 이미지를 더 좋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한 게 뭡니까? 물론 정확한 이야기를 했대요. 김건희에 대해서 돌 레이디다. 인형 아줌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언론 아자티크 루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매체는 김 여사는 인형 아가씨로 알려져 있다. 51세의 영부인은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 그것은 성형수술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거죠. 예. 뭐 미모 얼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지만 거기에서도 그 나라에서도 이 나라가 뭐 제대로 된 외교 이걸 이야기하고 나라의 품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마누라가 성형수술 해가지고 젊어 보인다더라 이런 것이 화제가 된다면 뭐 개망신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기 때부터 사진 석장 성형수술 하기 전부터 후까지 사진 석장을 쭈르륵 올렸다가 이걸 내렸다고 그럽니다. 물론 항의가 있었으니까 내렸겠죠. 그러면서 논문 표절 의혹 이 부분도 이 언론에서는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부분도 언론에서 빠졌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 뭐 되게 항의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한 번만 빼줘.
이거 원래 다 아는 이야기야. 근데 굳이 또 쓸 필요 있냐? 뭐 이런 이야기였겠죠. 아니 영국에 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선 적이 있잖아요. 동안 미모 그건 다 수술 때문이다. 이런 기사 많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서방에 갈 때마다 돈문표절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를 하러 갔는데 제대로 된 외교를 한 게 아니라 망신 외교, 개망신 외교만 하고 다니는 꼴이다. 그러니까 좀 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해외 놀러 다니는 재미로 대통령에 당선된 부부라서 시간만 나면 나갑니다. 명품백 문제 터지니까 한 5, 6개월 동안 못 나가고 얼마나 조미수셨겠어요. 그러니까 권익위원회가 이상한 저 부위원장이 검사 출신 아니에요? 정승윤이가? 그 사람이 이거 뭐 문제 없어요. 그리고 사건 종결 그러면서 떠나고 그거 다 종결될지 알고 떠난 거 아닙니까? 떠나는 날 종결하기로 선물 하나 주기로 이 나라가 요모양 요꼴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개판이죠. 그러니까 개판인 줄을 다 알아 이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드디어 개를 선물로 했잖아요. 네? 국견이라 그러대. 알라바이 3마리.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개 새끼를 선물로 받아왔습니다. 근데 카자흐스탄에 가서도 대통령이 기르는 강아지를 만지고 쓰다듬고 막 난리를 치는 사진이 그냥 막 도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개판인 거예요. 개 앞에 무릎 꿇고 목 만지고 뭐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던데 좀 품격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별로 개새끼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개들이 자꾸 나만 보면 짖어 그렇게. 우리 동생 집에 있는 개도 왜 그렇게 나만 보면 짖는지. 네. 내가 동류가 아니라서 짖은가? 나는 개새끼 같지 안 생겼잖아요. 못생기긴 했지만. 그 개도 그냥 나만 보면 어떻게 짖어대는지. 근데 이 개도 하여튼 뒷말은 좀 하기가 힘드네. 하여튼 이 개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모니코님이 이렇게 말했어. 개 부부 나셨네. 그랬고 송범교님이 그렇게 할 일 없이 개하고 노냐? 세금이 아깝다. 그랬습니다. 살만나네님이 국민이 개만 또 못한 취급을 받는 나라. 그랬네요. 진짜 국민이 개만 또 못한 그런 대접을 받는 나라는 참 슬픈 나라입니다. 박미영님이 개만 사랑하는 척 국민은 없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엄청 개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 김건희법 이래가지고 개고기 먹지 마라 이러던데.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식용개는 괜찮지 않냐 이러던데. 무슨 개를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말고 다 개인 취향이지. 그런 걸 개 먹지 마. 개 먹으면 너를 먹을 거야. 너 죽일 거야. 너 벌금 먹일 거야. 너 징역 보낼 거야.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개새끼가 물론 중요하죠. 개 키운 사람들한테는. 근데 반려견도 아니고. 하여튼 큰 개 이런 거 엄청 쓰다듬으면서 좋아하대. 황금들바님이 저러니 개들이 판치는 세상이 됐지. 그랬습니다. 하여튼 외교한답시고 이번에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했는데 남는 것은 김건희 외모는 수술로 한 것이다 하는 기사. 그리고 개새끼 선물로 받아오는 기사. 요것만 남고 나머지는 뭘 하고 왔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중앙아시아도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술맛이 좋습니다. 거기도 옛날 다 소련이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술이 많아요. 독주가 많습니다. 독주가. 저도 옛날에 거기 가서 먹었던 생각이 나네. 얼마나 퍼마셨을꼬. 자,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 부부는 외국에 나가서 개판을 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만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거 폐기됐던 법안에 대해서 당론으로 다시 채택했습니다. 물론 이전에 추진된 그 법안보다 수위를 훨씬 더 높였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방송 3법 이런 거 전부 다 최상병 특검법 전부 다 있는 거죠. 김건희 특검법에는 주가 조작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명품백 수수 의혹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민생 법안인데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죠.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 이 부분도 개정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 양성법, 또 아동수당
아동수당법.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 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 이것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런 것들은 민생법안이죠. 국민의힘이나 용사는 민생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런 말 하면은 아니 왜 아동수당을 더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대출 받았는데 이걸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하자. 그러면 왜 그걸 못 갚죠? 그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쌀이 없어 밥을 못 먹는다고 하니까 그럼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라고 말했다는 그 돈 좀 있는 싸가지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국민의힘 부류들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민생 법안이 나오면 국민의힘은 그게 뭐지? 하고 딴 데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는 민주당이 이런 것들은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민생을 살피는 정치를 해야 된다. 정치의 본질이 뭡니까? 정치는 바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 그러면서 또 거부권에 대한 거부법 이것도 한다고 그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한 거부권 행사를 하니까 이것을 거부한다. 본인 또는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부권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전현희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부분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틀어막자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실행이 돼야 할 겁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정부 부처에서도 이런 데 대해서 협조를 전혀 안 하고 있죠. 정부의 부처의 공무원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불러도.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청문회, 국정조사, 대정부 질문 등의 국무위원이 불출석할 경우에 동행명령권도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 부처들에 대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병 특검과 함께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 이 특검과 함께 국조를 같이 추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진실을 밝히겠다. 잘못 있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한다. 민심을 거역하지 마라. 그리고 기회는 넉넉히 주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7개 상임위원회 반드시 선출해야 된다. 그거 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다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음 돌파구는 없습니다. 보이콧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보이콧하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죠.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어. 그래서 지시를 못 내려.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해야 국민의힘은 움직이는데 대통령이 아직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제 명령을 하겠죠. 야, 들어가서 7개라도 받아라. 이러면 쪼르르 들어올 겁니다. 지금 뭐 민주당한테 입법 덕준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민주당이 민생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국회의원 개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정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아닙니까? 법사위 하나만 주면 나머지 다 가져가고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입법을 다 들어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패스트 트랙으로 가야 되고 얼마나 일이 복잡해집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일 안 하는 국민의힘에 주게 되면 모든 법이 법사위마저도 올라가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일하는 국회, 민주당처럼 멋지게 일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22대는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